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이라며 직접 발표했던 동해 유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정부가 약 2시간여 전에 인정했습니다. 파보니까 유의미한 발견이 없었다는 건데 경제성이 없는 만큼 대왕고래에선 더 이상의 시추도 안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발표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말했던 데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 개입이 있었다고 밝힌 점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내놓을 당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경로설로 시끄럽던 때입니다. 산유국의 꿈을 부풀려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란 이름이 붙여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가장 유망했던 6-7 광고에서 지난 42일 동안 벌인 1차 탐사 시추 결과 사실상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는 탄화수소 저류층과 이를 덮고 있는 덧개암을 확인했지만 가스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탄화수소 존재 여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때부터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온 부분입니다.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대왕고래는 실패했지만 정부는 이번 시추 결과를 남은 유망구조 6곳에 대한 5차 보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시추 사업이 사실상 동력을 잃을 거라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그 가스가 거기 채워져야만 탐사해서 그걸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어있는 저류층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은 유망구조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더라도 비용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날지 보여주는 채산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또 지난해 발표 당시 묻힌 석유량을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비유한 데 대해선 정무적 영향이 개입됐다며 죄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석유공사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단순한 탐사 시추 실패가 아니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